네, 이 시어머니를 간호하다 갑작스럽게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입니다. 이 아내 박복혜 씨는요, 1남 3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 이기남 씨를 만나서 10년 전 결혼했습니다. 이 남편에게 관심이 많은 누나들이 있다 보니까 평소 박 씨는 이 시어머니가 4명 정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바로 이 유명 맛집을 운영하는 시부모님이 막내 아들에게 이 부모가 병들고 거동이 힘들면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물을 단독으로 물려주게 됩니다. 아들에게만 건물을 물려줬다고요? 시어머니 같은 시누이들이 3명이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면 그 시누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아유, 텐데요. 가만히 있죠. 네, 시누이들은 내심 좀 서운했지만 당시에는 큰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씨는요, 다니는 회사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건물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시어머니는 이 박 씨의 부부와 함께 4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면서 손주까지도 못 알아볼 정도로 증상이 좀 심해진 겁니다. 이 남편은 식당을 운영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건 결국 박 씨의 몫이 돼버린 아내가 겁니다. 다. 아이고, 남편이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병간호는 오롯이 그냥 아내만 하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설상가상으로 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 박 씨에게 손찌검을 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고요.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좀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어떻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남편의 대답은 절대 안 된다였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는 건데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또 누나들에게 말하게 된 겁니다. 부부끼리 해결하면 될 일이긴 한데 누나 시누이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었네. 그러니까요. 근데 시누이들이 이거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누이들이요,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 시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겠다고 해놓고 왜 딴소리 하냐 하면서 이 박 씨를 질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부부는 극심한 갈등을 좀 겪었고요.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요양병원으로 모시자고 말한 것 자체가 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이 오히려 아들인 이 씨가 어머니를 부양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책임을 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부양 문제부터 한번 짚어보죠. 4년 동안 모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부양 의무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 시부모님과 며느리 사이에도 부양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속 며느리는 집에서 이 치매 노모 모시는 게 쉽지 않은데 맞아. 4년 동안이나 간병을 하면서 모셨잖아요. 부양 의무를 이미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요양병원에 보내자 이렇게 말을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부양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보기는 너무 불합리하죠. 네. 사실 뭐 요양병원에 보내는다는 말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수 있고 마음 아프겠지만 요양병원에 보내든 집에서 모시든 아예 뭐 연락을 끊고 찾아뵙지 않고 뭐 이런 정도가 아닌 이상 부양 의무를 다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방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모를 모시는 조건으로 그 식당 건물을 미리 증여를 받은 맞아.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게 되면 건물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이게 조건부 증여인데요. 조건이 이제 모신다라는 조건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모신다는 게 법적인 부양 의무랑은 좀 다릅니다. 법적인 부양 의무는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최소한도로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근데 이렇게 증여를 할 때 당시에는 모신다라는 개념 안에 요양병원에 보낸다라는 게 들어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4년이나 중증 치매를 간호를 했고 요양병원 비용을 앞으로 또 부담을 한다면 이거 역시 모신다라는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증여 당시에 이제 요양병원에 보내면 안 된다라고 명시했을 경우에는 좀 애매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아내한테 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혼할 때는 아내가 이거 위자료 요구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사연과 비슷한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이 부부 봉양의 의무를 오직 아내한테만 밀었던 그렇죠. 남편이 이 남편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오히려 남편한테 있다고 봐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번 사연도 아내가 이 어머니 봉양을 전적으로 전담을 했는데 물론 이 남편이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듣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뭔가 그런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방식만 고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다 판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또 재산 분할 문제도 얘기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남편의 이름으로 있는 건물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부모가 아들한테 중요한 재산인데 이것도 재산 분할이 돼요? 예,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특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이 감소되는 걸 막거나 그 증가를 도왔다면 분명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유사 판례에서는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봉양한 것이 재산을 유지하는 것에 기여했다고 보았고 이 건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30%를 아내가 가져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부인의 봉양이 없었다면 이 재산이 감소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가족 같은 간병이 구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기여가 인정되어서 다행입니다. 아.